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5일입니다. YG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어제 이제 그 연휴 기간 총정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오늘 뭐 특별히 새롭게 드릴 말씀이 있다기보다는 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오늘은 이제 좀 중요한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확대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뭐 트럼프가 코로나 걸린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렘데시비르를 먹었다고 하는데 이게 낫는 건지 어쩌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불확실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방향성을 바꾸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의 생각은 이렇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확진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평소에 관심 없던 사람이 관심 갖는 거는 뭐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뭐 어제 보니까 뭐 한은도 그렇고 금감원도 그렇고 막 긴급 회의 막 이런 거 하셨더라고요. 어,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트럼프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갑자기 뭐 내일 뭐 위급하다 뭐 위중하다 뭐 이런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반대로 트럼프가 건강이 안 좋아질 거야 이렇게 베팅하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불확실하다라는 거는 인정하고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는 인정하자. 그래서 일부 대응하는 거 오케이.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염두에 둘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에 계속 좋게 봤던 여러 가지 이유들은 결국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인플레 없는데 그래서 경기 부양책은 계속 나올 텐데 경제는 생각보다 천천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결과들이 여러 가지에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있을 일들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빅히트 공모 청약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습니다. 저는 빅히트가 무형자산과 낮은 ERP 그리고 리얼 옵션 모두 다 가진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게 주가는 많이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막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로 돈을 벌었네 어쩌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 나머지는 보시고 파월 의장이 연례 회의가 화요일 날 있습니다. 일단은 파월은 분명히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시장의 생각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전망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게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경기 부양책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양책이 발표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양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경제가 부진할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안 좋을수록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IA 기타 에너지 전망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펙 회의가 다음 주죠? 다다음 주인가요? 10월 19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사실 뭐 UAE는 뭐 잘했는데 뭐 이라크는 안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와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지만 그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는데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론이 어, 전망치가 뭐 그러니까 투자는 많이 하고 4분기 때는 화이에서 물량이 빠지면서 좀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지만 이게 일부에서의 그 분석에 따르면
화웨이에 대해서 예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엄살을 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마냥 안 좋게 보기만은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4분기에 서버 디램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치는 이미 이제 마지막 악재라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생각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가 주가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매량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가 세이프 헤븐으로 역할을 당분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삼성전자는 또 역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의사록 공개됩니다. 의사록에서는 포워드 가이던스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경기 판단과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들이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부작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카플란 총재가 얘기하는 거죠. 위험한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는데 부통령입니다. 일단 15일 날 2차 토론회는 개최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부통령도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금요일 날은 휴장이니까요. 예. 자, 불확실성과 방향성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건 먼저 좀 정리해 볼까요? 저희가 이제 빅스 지수를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빅스의 변동성의 변동성인 VVIX를 보여드렸고 오늘은 11월 달에 변동성입니다. 11월 달 만기의 옵션인 것들에 내재되어 있는 변동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사실 먼 미래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지금 이거는 액티브 컨트랙트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3월 달이면은 4월 달 예, 빅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때는 80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30대까지 낮아졌대. 이때 당시랑은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빅스 11월 달에 만기였던 것들도 실제로 거래가 되긴 했거든요. 그때도 뭐 보면은 30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그때보다 이미 좀 높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9월 달보다도 높은 상황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 그 트럼프 코로나 확진 이후로 더 크게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그런 것도 확인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이 지수는 여러 가지 관련된 뉴스들을 모아가지고 나타내는 지수인데, 글쎄요, 이게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최근은 이제 트럼프 이후로 좀 올랐다라는 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상당히 높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어, 모르는 상황에서는 부양책이나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좀 계속 평년 수준까지 낮아졌다가 지금 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던 콜옵션 거래량과 풋옵션 거래량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2020년 이 되기 전까지 평균하고 2020년 평균을 보니까 정확하게 2배 차이 나더라고요. 2배 차이 납니다. 2배. 그만큼 옵션의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는 감내하자라는 겁니다. 오랜만에 그 대신에 이제 방향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오랜만에 제가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일단은 지금은 Fear의 스테이트입니다. 상황입니다. Fear 상황이요.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시장에서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제 극단적인 두려움이냐? 그렇진 않은 상황이고요. 약간 두려운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지수를 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그 극단적으로 익스트림 피어까지 가야지만 주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사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어,
2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20 이하에 내려갈 때만 주식 사야지 이러면은 사기 어렵습니다. 음, 그렇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80 넘어가는 경우에는 조심해야지. 80 넘어가는 경우도 사실 많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거의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구간 어딘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반등을 하긴 할 텐데, 움직이긴 할 텐데, 여기서 넘어 밑에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뭐 사야 되고 뭐 올라갔다고 해서 팔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긴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요. 물론 지금 환경에 여기서 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더 아프거나 뭐 하고 그러면 더 내려갈 수 있겠죠.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려가는 거를 기대하고 있기에도 사실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그냥 반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되 일부 변동성에만 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YG를 통해서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워킹 데드입니다. 좀비죠, 좀비. 이 좀비 기업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이 좀비 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BIS에서 좀비 기업에 대한 그 논문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첫 논문의 첫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2015년에는 이게 이제 그 공개적으로 디베이트가 일어난 거를 어, 횟수를 센 겁니다. 이 좀비 기업이 얼마나 거론이 됐는지를 센 건데 이게 4,000회네요. 4,000회 누적으로. 이 근데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3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좀비 기업 얘기가 하나도 없다가 요새 좀 엄청 많이 얘기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보니까 이 그림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이 그림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비 기업의 비중입니다. 이거는 14개 국가 14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한 겁니다. 이 그림을 따라가 보시면 1980년대, 1990년대는 4%였는데 이게 쭉 올라가서 지금은 15%, 16%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색이 더 인상적이에요. 이 그림 보시면 자, 이것도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오른쪽이니까 80에서 90 사이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60 수준이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여전히 좀비 기업으로 남아있을 확률이니까 이게 지금 60%란 얘기는 나머지 40%만큼은 좀비 기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요만큼 15%밖에 안 된다는 얘기 뭐냐면 좀비 기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비라는 말이 무서운 말인데 좀비에서 정상 기업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네. 그리고 좀비 기업의 비중은 얼마나 되냐? 이것도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호주 30% 넘습니다. 캐나다도 30% 넘고요. 프랑스 15%, 영국 20% 넘고요. 일본은 그나마 좀 낮아졌어요. 그리고 미국도 16% 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영국 같은 경우에 전체 기업 중에서 20% 이상이 좀비 기업이란 얘기예요. 겨우 이자 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회사들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30% 넘습니다. 이 기업들이 아주 강력한 디플레이션 요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기업들이 있는 산업에서는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이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좀비 기업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저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테이크 홀더스하고 쉐어 홀더스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어떤 회사가 단순하게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체 회사와 관련된 회사 사람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맞는지, 이익을 위해서 서브 봉사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크홀더스는 기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종업원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 구성원도 포함이 되고 좀 더 이게 사회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쉐어홀더스는 주주입니다. 주주. 근데 이런 질문들이 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야 이거 그동안 했더니까 주주한테만 다 좋은 일 시켜주고 야 종업원이 좋은 게 뭐냐 야 니네들이 해가지고 야 아마존 니네들 해가지고 돈 번다고 하지만 세금도 안 내고 말이야 우리나라에 도움되는 게 뭐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종업원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즉 종업원을 포함한 스테이크홀더스한테 도움을 될 수 있는 기업들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항공사 그리고 뭐 정유회사든 엄청 안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좀비 회사들이요. 이 좀비 회사들은 어차피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 문을 닫거나 워킹 데드가 데드하거나 그냥 아예 데드하거나 아니면 살아나거나 그런데 살아날 가능성은 20%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최근 상황에서 죽을 가능성이 높은데 죽지 말고 계속 고용해서 좀비처럼 살아나줘 라는 얘기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고용을 못 하겠어요.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항공사가 이번에 얘기했죠. 아, 고용 그만할래요. 나 자를래요. 사람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정부에서 안 돼야. 이렇게 하지 마. 고용 유지해줘. 이 사람들 내가 도와줄게. 너한테 이 사람들 고용해주면 도움을 줄게.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고용을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는 이 항공사의 주주에 도움이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 고용하는 그런 그 스테이크홀더스가 되겠죠. 종업원을 좋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도움을 주면 회사에 도움을 주면 주주도 도움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이어질 수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스테이크홀더와 쉐어홀더스의 그런 그 구분법 그리고 이런 대결 구도를 봤을 때 막연하게 우리가 빅테크 야 빅테크가 걔네들 진짜 나쁜 애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내러티브 앤 넘버스를 좀 다시 또 생각해 볼까요? 넘버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뭐 영상을 촬영하는 게 또 일정이 있는데 어쨌든 자 내러티브 앤 넘버스에 대해서 내러티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요. 비판을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야 그 빅테크 좋게 만들라고 내러티브 만들어 가지고 너무 이거 고평가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비판의 주된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 사자라는 콜은요. 이거는 내러티브 같아요. 넘버스가 아니고. 이게 넘버스인가요? 넘버스는 아닌 것 같아요. 야, 코로나 그거 끝나겠지. 언젠가 끝나는 거 아니니? 라든지 아니면 야, 백신 나오겠지. 라든지 등등등. 경기 좋아지겠지. 등등등.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 근거가 없어요. 희망이에요. 희망. 야, 지금 이미 너무 빠졌잖아. 주가 안 좋잖아. 요겁니다. 요거. 물론 백투더 노멀 해가지고 민 리버전 해가지고 좀 이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수급이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성공한 투자가 되기에는 만만치 않다라는 거는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 심지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러티브라는 게 빅테크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경기 민감주 사자라는 꼴도 가만 생각해 보시면 내러티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스테이크홀더스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빅테크를 비판하는 그런 논리 중에 하나이지만 이 얘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드 기업들 중에서도 특별히 차별화되는 이런 섹터들에 중심을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을 제가 정리해놨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오늘의 주제는 이거였잖아요. 불확실성이었잖아요.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면 뭐가 되냐면 변동성이 커져요. 변동성이 커지면 뭐냐면 사람들은 안전한 투자처 그리고 확실한 거에 투자하려고 한단 말이죠. 자, 확실하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그냥 많이 올라서가 아니고 실적이나 어닝의 확실성이 높은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적이 나오는 기업, 매출이 나오는 기업에 더 있는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적 보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TSMC,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 셉 등등 이렇게 대기업들 그러니까 실적이 확실하게 좋은 기업들로 관심이 더 쏠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 불확실성과 방향성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 날 한글날이 있어서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